네, 225페이지 펼치셔가지고요. 여기는 전체를 보지는 않겠고요. 자, 225페이지 응용 및 오답 지문 여기서부터 봐도 되겠습니다. 민법은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하면은 잘못됐죠.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의사표시의 도달이라 하면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알았을 것도 필요가 없고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지 가능성. 3번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여기가 제일 중요한 단어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는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4번 우편물이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이 되었다. 도달이 추정된다 안 된다? 등기하고 내용 증명은 도달이 추정된다고 그랬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넘어가가지고 5번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도 발송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면은 잘못됐죠. 보통 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6번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번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였다.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사망한 경우에도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8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죠.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8번은 잘못됐고, 9번 갑이 그 후에 사망을 하였다. 해제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효력을 잃는다 했으니까 X가 되겠고, 10번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건 필요 없다고 그랬죠. 현실적 수령이나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 11번 갑은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라는 것. 12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 을이 성년 의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다.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하면은 잘못됐죠. 을은 지금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그런데 여기는 보면 도달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영향 미친다, 미친다? 아무 영향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228페이지 응용 및 오답 초스피드로 갑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라는 거. 2번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도 가진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갑이 을에게 금전 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을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4번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수권행위 여기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수권행위는 그냥 없어버리고 범위에서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편집 오류입니다. 제가 발견했어야 되는데 다음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면은 O,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면은 X, 이용 계량행위도 가능하니까. 6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 등기를 하고자 한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하면은 X. 아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특별수권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7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통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이상의 대리인이 되었다. 쌍방대리 금지를 위반하였죠.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도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가 있겠죠. 왜? 무권 대리로서 무효니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다툼이 있는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0번. 허락 없이 자기 월급 줄 수 있다. 대리인에 대한, 즉 회사 사장에 대한 본인 회사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하였다. 월급날이 되었다. 대리인은 본인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자기 월급 줄 수가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고, 12번.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나와 있고, 13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입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무효니까 대리행위는 본인의 효력이 없다라고 해야 되겠고, 14번.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 사유지만 본인의 성년 의견의 개시,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도 아니다. 본인은 사망 한 가지뿐이다. 15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16번. 성년 의견이 개시가 되었다. 대리권은 소멸한다. 한정 의견은 소멸 사유 아니었죠?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 특유의 소멸 원인이지 법정대리와 공톨된 소멸 원인이 아니다. 18번.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도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현명이라는 것은 효과가 기속되는 본인이 따로 있다는 게 밝혀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 표시만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가 인정이 된다. 현명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19번은 잘못됐고요. 갑의 대리인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님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였다. 을의 의사표시는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추정이 아니라. 을을 당사자로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 본인 측의 사기.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안 따진다. 22번.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사능력이 없으면 대리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죠.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23, 24는 묶어서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였다. 그러면 본인도 취소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도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24번. 갑이 제한능력자인 을과 위임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였다. 18세의 미성년자. 그 위임 계약이나 대리 행위는 을의 제한 능력으로 취소될 수 있다. 위임 계약은 어떻다고 그랬나요? 취소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대리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개 나눠야 됩니다. 내부 관계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지문에가 그 위임 계약이나 대리 행위는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해도 틀린 지문이죠.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밑에 대표 기출 지문 이걸 우리가 다 본 거고요. 본 거고 넘어가셔가지고 위에서 두 번째 줄 대표 기출 지문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거
대리인이 갑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을의 이름만을 기재하였다. 위임장이 있었죠. 원칙적으로 갑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다시 저기 231페이지에 위에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대표 기출 지문이 아니라 대표 응용 및 오답 지문. 이것도 지금 다 틀린 지문들입니다. 사례 형태로. 자, 다시 처음부터 이거 처음부터. 응용 및 오답이니까.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포함한다. 해제권은 없다고 그랬죠?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을 위한 게 아니라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명을 안 했다.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을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면 X고 아까도 봤던 것처럼 본다. 간주가 돼야 된다.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하였더라도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서명 대리, 매도인 갑 적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이 갑의 위임장을 제시를 했으니까 이건 현명이 된 거다라는 거. 틀린 지문이 되겠고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대리인 을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본인 갑은 그 사실을 모른다. 그 경우에도 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안 따진다. 제3자 사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봤던 것처럼 알았든 몰랐든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게 대리행위 하자죠. 그럴 때 을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안 되고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본인 갑에게 속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본인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다음 상대방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해제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병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 손해배상 의무도 누가 부담한다? 본인 갑이 부담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제권도 본인 갑이 갖는다라는 거. 다음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도 어떻습니까? 을이 아니라 갑과 병이 부담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한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근데 우리가 자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잘못됐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여기는 본인의 대리란 말은 맞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되셨죠?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복임행위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대리행위다 아니다라는 거. 앞부분이 잘못됐습니다. 3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란 부분이 잘못됐고 4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그 다음 5번 의존.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의존한다라는 것. 6번은 언제나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자본, 의존, 언제나. 그 내용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라는 거. 다음 8번 임의 대리인은 본인은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9번은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 10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였다. 그런데 일이 잘못됐다.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11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였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 거고, 그뒤처럼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나오려면 승낙이 아니라 본인의 뭐에 의하여 지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1번도 잘못됐고, 12번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언제나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2번 잘못됐습니다. 13번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한 법정 대리인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 14번 의존하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 을이 사망을 하거나 을에 대하여 성년 의견이 게시가 되었다. 그러면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따라서 의존하는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근데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대리인인 복대리인의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습니다. 의존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측에 대리인이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들의 법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번 을이 갑의 인장과 등기서를 위조하여 갑의 대리라고 칭하고 병에게 갑의 부동산을 매각을 하였다. 그러면 갑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 그냥 협의에 무권대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3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표현대리에도 현명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4번 따라서 갑소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 병에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차용을 하였다. 이거는 대리가 아니죠. 을이 돈 빌린 겁니다. 그러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 5번 상대방의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가 없다. 과실 상계,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이행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다. 10층짜리 건물 그대로 소유권 넘겨준다. 7번에 사자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표현대리 된다 안 된다? 된다. 사자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서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자는 된다. 사실행위는 안 된다. 물론 사실행위는 미출입니다. 미출. 일단은 사자를 알아두시는 게 되겠고요. 8번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잘못됐죠?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상대방이란 사람만 주장할 수 있다. 전득자 또는 직접 전득자, 얘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 소멸한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 이걸 뭐라고 했다? 우리는 더 엿먹어라 인정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빨리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요,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 좀 왠지 여러분한테 막 더 엿먹으라 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 말은 제가 빨리 안 해도 금방 떠오를 수 있도록 더 엿먹어라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10번 복스러운 복대리. 복대리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이 된다. 11번도 복스러운 복대리. 대리인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 선임을 하였다. 복대리인 대리행위로도 표현대리가 선임할 수가 있다. 그냥 물을 것도 없고 복대리 단어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마지막에 가가지고 복스러운 복대리. 표현대리가 선임할 수가 있다라는 거.
12번 복스러운 법정대리.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우측에 가셔가지고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잘못됐죠? 명함 파준 것 때문에 책임진다고 그랬죠? 아까 정지조건이 붙어있었고 정지조건이 성취가 안 됐었죠? 그 위임계약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진다라는 거. 12번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경주 조선호텔 대리인 사건이 아니라 일본 영업소였죠. 그거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하면은 X. 동종이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거. 이 판례를 딱 읽으면서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기본대리권은 뭐였나요? 등기신청권. 공법상의 대리권. 그 다음에 실제한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 같은 종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전에 15회 이전까지 하면 또 역시 출제가 됐었고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갑은 을에게 자신의 엑스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을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다? 병뿐이죠. 그러므로 4번 보는 것처럼 갑이나 을은 표현들이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5번 표현들이가 성립한 경우에 상대방 병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 상계해가지고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6번 엑스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 효력 규정인 강행 규정 위반입니다. 표현들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7번 을이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갑 명의가 아니라 을 자신 명의로 병과 체결하였다. 대리다 아니다? 대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병이 선의 무과실이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네요. 239페이지 일부 추인된 무권 대리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되셨나요? 전부에 대해서 추인해야 되니까. 2번 무권 대리 행위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잘못됐죠?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어도 알았으면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그 다음 3번 무권 대리인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무권 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법률관계나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다. 세 방향으로 가능하다. 5번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긴다. 소급효가 있다라는 것. 6번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 대리인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신의칙 위반이다. 7번 무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철회는 선의만. 8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멱살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9번 잘못된 만남. 행복 끝 불행 시작. 제가 사기꾼이었다. 무권 대리인이가 여러분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넘어갑니다. 10번하고 이제 11번. 뭐 애들이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로 하고 정확하게는 14회, 23회, 28회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해두고 그 다음에
그 241페이지에 응용 및 오답 지문 이거 사례로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다 했으니까 반드시 복습을 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 네, 그 정도 봐두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247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엑스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갑과 을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2번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었다.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3번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확정유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갑과 을의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는 지속된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이 예전 그 시험에서는 연속해서 출제가 됐다가 지금은 뜸한 건데요. 아까 여러분 배탈 불쌍정지에서 이 쌍이 뭐였습니까?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사를 명백히 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해당하는 판례사안이 이 판례사안입니다. 참고로 고등법원은 판단 미스가 나왔고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갑이 을에게요. 나 이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통지를 하니까 을은요. 지 계약금 뜯길까 봐 그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가압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쌍방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러므로 유동적 무효 상태는 지속된다 하면은 X가 되겠고 확정적 무효가 된다라는 것. 5번 절대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6번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어떠한 내용의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조건부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와 있고요. 7번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무효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넘어가셔가지고요. 중간생략 등기. 을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9번 이제 유동적이니까 갑과 을은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10번 을은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아까 동착에 부호 안 된다.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안 된다. 그러나 11번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12번 을이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다.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의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와 관련된 을의 협력 의무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일반 법리. 을의 강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갑은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5번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서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허가 전에도 되고 허가 후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